속도감이 커지는 대선 시계라고 저희들이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론조사 본 김에 윤 전 총장과 차기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도 새로 발표가 됐는데 함께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지지율이 39.1%, 40%에 육박하게 조사가 됐고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26.2%,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12.3%, 10% 이상의 지지율은 이 세 분이 합계가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의 지지율을 합친다면 38.5%.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과 비슷해져요. 어쨌든 중요한 건 39.1, 26.2, 이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간의 격차도 꽤 벌어진다는 겁니다. 양자 가상 대결 결과도 함께 볼까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여론조사상 윤석열 53.8, 이재명 39.1로 차이가 꽤 벌어집니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벌어지는 격차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로 주자를 바꿨을 경우에도 55.3 대 37.4%로 격차는 꽤 벌어집니다. 두 분 어떻게 보세요? 박정환 전 대변인.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여론조사가 쭉 이제 여러분들 쭉 나오는데 국민의힘 전당대 이전에는 사실은 여권에서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이 결과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그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결과들이 여러 조사에서 나왔는데 이번엔 사실은 특정 조사이긴 합니다만은 정당 지지도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주자 간 차이 특히나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가 10% 이상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그리고 가상 대결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왔던 국민들의 많은 관심 이 결과로 나온 이준석 영선 대표에 대한 기대 그래서 기존의 정치권보다는 그 밖에 있었던 새로운 사람 변화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이준석 대표 당선과 함께 이렇게 같이 시너지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인데 이준석과 윤석열 이 두 분의 지지율이 시너지를 발휘한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보다는 지금 새로운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새로운 문법과 새로운 사람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 발현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 이준석 대표가 이런 변화의 물결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라 새로 제3후보로 등장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등 이렇게 새로운 후보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여기에 앞서 봤던 것처럼 불가피 우리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좀 가까울수록 점점 불가피의 힘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반문 정서까지 겹쳐져서 이게 저는 당분간 민주당이 뭔가 새로운 바람이나 이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지 않는 한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봅니다. 앞서서 여러 재선 주자들이 함께 실시됐을 때는 이재명, 이낙연, 또 정세균 전 총리, 박용진 의원 등등 여권의 이제 대선 주자들이 지지율을 이제 나눠 분산되기 때문에 지지율 격차 큰가 보다 했는데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의 두 후보 간의 이제 지지율 격차가 꽤 벌어지는 것. 이게 좀 흥미로운 대목인데 조승래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된 게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건데 조 의원님의 견해는요? 그건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가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30대 당대표 후보자의 돌풍이 있었고 결국은 당선에 이르렀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흔히 우리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경선 투표라는 것은 당원들의 투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이제 여론조사까지 반영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들의 집중도가 지난주에 상당히 높았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결과 이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야권 지지자들의 효능감이 훨씬 커졌겠죠. 그래서 상당히 야권 지지자들은 기가 살아있고 네. 상대적 여권 지지자들은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좀 반영한 여론조사라고 보고 있고요. 컨벤션 효과다. 물론 이제
그것도 여론조사 설계 방식에 따라서 저거는 ARS 방식이니까 전화 면접에 이것은 갤럽 같은 거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 그 정도 격차가 나지도 않고 정당 지지도도 어떤 조사는 민주당이 더 아직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어쨌든 추세는 저게 맞는 것 같다. 다만 이제 두 번째 측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준석 당대표의 출연은 이제 세대 교체의 또 바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물에 대한 교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권 주자들도 너무 올드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나이로만 따질 수 없습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환갑이 넘으셨어요. 최재형 감사원장도 한 60 중반이 되셨을 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 거의 70 다 되셨죠. 유승민 전 대표도 58년생입니다. 얼마 전에 출마 선언한 하태경 의원 정도가 68년 저랑 동갑인데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 30대 중반의 당대표와 60대 초반 중반 70대의 이 후보군들의 이 조화라는 것이 그게 여당한테 그 압력으로 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야권의 대선 주자들한테도 압력으로 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정당 지지도나 야권 지지자들의 결집이 생겨서 좋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본인에게도 상당히 큰 부담으로 갈 것이다. 저는